24년도, 25년도 매출액 추정치가 매년 이렇게 성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24년도 2분기까지 확인했을 때 순이익이 네,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꾸테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기본적인 기업 개요 정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주식이라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테슬라의 미래 전망성이라든지 실적 같은 거 같이 다뤄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세요. 네, 기업 분석에 대한 테슬라 2편입니다. 테슬라 주식의 현상을 바로 파헤쳐 볼게요. 일단 테슬라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종목 번호가 있지만 미국 주식은 티커라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분된 약어가 있어요. 테슬라는 TSLA라는 티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화 약 1086조, USD로는 785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CEO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고요. 2017년 1월에 원래는 테슬라 모터스였는데 테슬라로 사명이 바뀐 점, 사명이 왜 바뀌었는지는 저번 시간 1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명 변경 후에 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은 자율주행, AI, 인공지능, 또 미래 먹거리 산업에 도전 중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한번 바라볼게요. 일단 테슬라의 10년 정도의 차트를 제가 월봉으로 표시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월봉이라는 것은 이 봉 하나가 1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테슬라 주식은 10년 동안 무려 약 5,400%가 상승을 했어요. 이 주식은 최저가 대비 최고가 기준의 가격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오를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이것도 엄청나게 큰 수익률인데요. 무려 4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급등을 했던 이유도 이제 살펴볼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꾸준히 올랐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실적 때문입니다. 꾸준히 오른 이유는 10년 동안의 연 단위의 실적을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쭉 우상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에야 테슬라라는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10년 전이라면 테슬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적을 거예요. 저도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2016년도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학부생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2개월 동안 담당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너가 조사해서 조사 보고서를 5개 정도 작성해라, 이런 임무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주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대학교 3학년, 4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테슬라, 그리고 인터넷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던 보고서를 썼던 이력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최근 주가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2분기에 총 약 44만 대 정도의 차량을 인도한다는 조금 인도량 확보적인 부분과 전 분기 대비 15% 증가한 판매량 수치적인 부분, 그리고 2분기에 자동차 부분에 대한 매출 총 이익률 회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관련 정치적 이슈까지 섞인 거예요. 트럼프 관련된 정치적 이슈는 제가 또 롱폼으로 다룰 거라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로보택시, 이제 테슬라 차량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것들이 뭉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약 40%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성장성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은 전기차만 바라볼 게 아니라 로봇 아니면 ESS, 트럼프 이런 정치적 관련 이슈까지 다 섞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적으로 뒤에서 또 다뤄볼게요. 먼저 차량 인도량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찍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었던 거고, 정치적 이슈로는 먼저 트럼프가 난 전기차의 열렬한 팬이고 일론 머스크의 팬이다 라고 2024년 6월 애리조나 연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지지 서명을 2024년 7월 13일에 한 발표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와 또 트럼프 간의 브로맨스라는 별명도 붙게 됐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최첨단 로보택시 부분의 모식도를 가지고 온 건데 약간 AI 그림이긴 해요. 근데 이런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며 AI랑 전기차 기술이 집약적으로 포함된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테슬라가 밀고 있는 이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통한 이 테슬라 기업의 수익성까지, 그리고 문제점이 항상 있죠.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운전자와 페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로봇이고 전기로 의해서 구동이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결함이 생긴다면 이런 안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겠죠. 기대 효과로는 기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교통 효율성이 증가가 되고 도로 안정성이 강화되고 탄소 배출이 감소돼서 좀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요. 또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량을 운행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추후에는 운행 안 하고 있는 나만의 차량을 로보택시로 등록을 해서 그날은 자율주행으로서 내 차가 일을 할 수 있게 부업적인 시스템을 일론 머스크는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약간 단기간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량들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게 결국에 전기 차량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자율주행이 보편화돼야 이것도 좀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분명 실현되겠지만 앞에 점차적인 단기적으로는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뒷받침해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이러한 이유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그 급락된 이유가 뭐냐면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예정보다 미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4년 4월 6일에 일론 머스크는 전 트위터였던 X에다가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었는데 이걸 변경을 해버립니다. 10월 10일로 변경이 됐고요. 변경 이유가 뭐냐면 좀 웃겨요. 머스크가 차량에 대한 앞부분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10월로 지금은 연기되어 있지만 사실상 또 연기될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좀 재밌는 사람인데요. 항상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 기간에 대해서는 어기지만 그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또 지켜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람이구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진짜 변경된 일정대로 로보택시가 나올지는 저도 계속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는 이제 사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초기에는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차량의 생산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에 배치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사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5% 급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한다.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사실상 늦춰졌다. 약속 남발하는 머스크 이번에 지킬까? 이제는 언론들조차도 이제 머스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옵티머스라는 테슬라 봇이 테슬라 차량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물량이나 인도량을 빠르게 쳐낼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으로 확보가 되겠고 호재로서 또 기사화 되겠죠. 그리고 이 옵티머스 로봇은 초기에 테슬라에서 시험을 거친 후에 26년부터 외부 기업이나 외부에 판매를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에요. 이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보니까 많은 양의 전력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 에너지를 미리 생산해서 저장해내는 장치인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도 테슬라 슈퍼컴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위는 기가와트시로 되어 있는데 일단 메가와트시부터 설명을 드리면, 메가와트시가 뭐냐면 1시간 동안 메가와트의 전력이 저장되거나 또는 소비되는 전력의 양이라고 합니다. 일단 킬로와트시보다 1000배 더 큰 단위고, 여기 나와 있는 기가와트시 단위는 메가와트시보다 1000배 더 큰 단위니까 단위는 조금 참고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인 테슬라 실적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적이 나왔는데 아쉬운 실적 결과치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 왼쪽 자료를 보시면 매출액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매출액 증가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오른쪽 보면 주당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뭐냐면
이 기업이 주식 한 주당 벌어들이는 기업의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즉 순이익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매출은 많이 나왔는데 결국 버는 돈은 순이익은 줄었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까보니까 안 좋게 벌어진 겁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 테슬라 주식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하락해서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매출적인 부분을 조금 더 파보면 사실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자동차 부문에 대한 매출은 감소했다고 해요. 전분기 212억 달러에서 199억 달러로 아직까지 테슬라라는 기업은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작정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서명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재무제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연간 재무제표를 최근 20년도부터 23년까지 자료를 보면은 테슬라의 재무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을 해서 20년도 대비 거의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20년도 대비 4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찍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순이익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24년도 2분기까지 확인했을 때 순이익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연도에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무가 건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분기를 살펴볼게요. 최근 1년치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데이터화 되지 않아서 가져오지 못했고요. 1분기까지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 1분기에 좀 감소를 했어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테슬라 주가를 1분기에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또다시 테슬라 주식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테슬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의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을 살펴볼 건데, 먼저 긍정적 전망으로 매출액적인 추이를 볼게요. 추정치긴 하지만 24년도, 25년도 매출액 추정치가 매년 이렇게 성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건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는 거. 그리고 EPS라고 불리는 주당 순이익 전망도 23년도 대비 24년도에 현저히 떨어지지만 24년도와 25년도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성장을 이루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ROE라고 불리는 기업의 성장성이라고도 얘기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살펴보면 24년도에 엄청나게 또 감소를 했죠. 그래도 24년도 대비 25년도에는 약간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24년도가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좀 실적적으로 안 좋은 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또 긍정적인 전망으로 테슬라 기업 실적이 부진하나 반등을 기대한다 라고 돼 있죠. 일단 24년도에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1분기와 2분기의 순이익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이게 3분기, 4분기를 거치면서 점차 개선이 되고 내년도 1분기에는 올해 1분기보다 훨씬 더 어닝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순이익 전망치니까 최근 자료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테슬라는 슈퍼차저라는 이제 빠르게 전기차를 충전하는 부분이 있죠. 이 슈퍼차저를 통해서 주행 데이터를 알아서 확보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에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보다도 선두적으로 테슬라가 정보화를 통해서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도 무시하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부정적인 전망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의 큰 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수익은 몇 년 뒤에 나올 것이라는 수익성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앞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였듯이 자율주행이 발달하려면 기술 개발은 빠르게 발달할 수 있지만 이게 상용화되려면 다른 차량들도 전기차나 자율주행 차량이 되어야 좀 실용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투자은행도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서학개미 투자율 1위 테슬라 주가,
15개월 만에 최저,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슬라 주식은 막 1등 찍었다가 갑자기 급감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런 주식 성격이에요. 저는 이 차트적인 흐름을 성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처럼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국내외적으로 테슬라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테슬라 약 8% 급락, 머스크, 자율주행 못 믿겠다면 주식 팔아라.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되게 불같은 사람이죠. 막 약속을 갑자기 하기도 하고 되게 스톡옵션을 막 갑자기 받기도 하고 또 주주들을 갑자기 위하기도 하고 주주들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참견도 하고 이런 오너 리스크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오너인 게 만약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떠나간다면 그 또한 또 리스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 일론 머스크의 자충수 되나 테슬라 수의 단기간에 그칠 전망. 네, 자충수가 뭐냐면 내 길을 막는 바둑에서 두는 수라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 전기차에 악영향을 미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결국 자기 사업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전망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슈로 주식시장이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정치적인 정책 부분에 항상 대비해 두시고 저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해서 꼭 투자로서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쿠테크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